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314페이지 먼저 가봅시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세요인데 그거 하기 전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걸 먼저 하고 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 목소리 다 들어간다. 목소리 다 들어간다.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뭐 5까지다.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두 점 사이 거리. 얼마입니까? 바로 7. 어떻게 구했어요? 중에 더해서 2로 나눠. 더해서 나누기 2를 한다고? 큰 것이 작은 걸. 나누기 2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그 중간점. 그건 중점 찾기고 선생님 거리 찾기 했잖아요. 거리 찾기. 도대체 2를 했는데 왜 7이 나온 거지? 자, 거리 찾기 어떻게 됩니까? 큰 것이 작은 빼면 되죠, 그죠? 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즉, 5 빼기 마이너스 2. 그 좌표를 그대로 빼면 7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 순서 좀 신경 쓰기 싫어. 1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요. 그런 다음 거리니까 양수로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의 개념이 뭐였어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얼마입니까? 7. 똑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구한다. 지금 수직선상에서는 이제 좌표가 하나만 있으니까 거리를 구할 때는 차이의 절대값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조금 더 명확한 거는 큰 데에서 작은 거 뺀다야.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일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수직선상에서 A점의 좌표가 x1이라는 어떤 숫자, B점의 좌표가 x2라는 어떤 숫자야. 이거의 거리를 구하고 싶대. 어떻게 한다고요?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돼요. x2에서 x1. 누가 큰지를 알면 그냥 빼면 돼. 그치? 그런데 누가 큰지 몰라. 지금 이 그림이 없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x1, x2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누가 큰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이의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된다. 괜찮나요?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차이의 절대값을 씌운다입니다. 표현이 딱 됐죠? 차이의 절대값들.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얘기가 와 닿죠? 이 단어 쉬워요. 엄청 쉽죠? 넘어갈게요. 원점과 거리는 어때요? 차이하면 원점은 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빼도 똑같겠죠? 결론은 뭐야? 원점과 거리는 우리 절대값의 정의잖아. 원점에서부터 거리는 절대값이다. 그 얘기입니다. 별 차이 없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수직선상에서는 차이의 절대값이다. 하나씩 대답해볼까? 초영아, 1번. 거리는? 그 너무 답을 늦게 가리는 거야. 얼마야? 얼마? 2, 너무 2고. 자. 1? 5, 그렇죠. 너 비웃은 거야? 혹시? 열. 5, 그렇죠. 이거 틀리면 안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X축, Y축 위로 올라가 봅시다.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냐? 우리 방금 수직선 하나 다뤘잖아, 그치?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XY 좌표평면이라는 거는 그 수직선을 수직으로 만나게 두 개를 그려놓은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실수축 두 개야. 어디를 만나게? 0,0, 0을 만나게 한 그런 수직선 두 개를 수직으로 이렇게 겹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해석을 두 번 하면 되지. X축에 대해서 해석하고 Y축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런 얘기가 돼요. 괜찮지? 조금 복잡해졌지만.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선생님이 해석을 좀 해볼게요. 아래쪽에 해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세요라고 하면은 뭐 눈이 막 정신 못 차릴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선분 AB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지?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직각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선분 AB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 뭘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대각? 빗변.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어이?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뭘 구해내면 돼요? 밑변과 높이 길이를 구해 놓으면 되지. 밑변의 길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얘는 아까 뭐였어? 우리 수직선상에서 숫자 차이 절대값이야. 그래서 앞에서 뒤로 빼든 뒤에서 앞으로 빼든 절대값만 씌워놓으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큰 데서 작은 거 뺀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요? 이건 어디야? 여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이의 절대값. 보통 이제 큰 데서 작은 거 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뭡니까? 조용아. 밑변 밑변 제곱하면 합하면 빗변의 길이 제곱이다. 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 그래서 식을 세우면 절대값 밑변부터 가볼게요.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은 우리가 구하려는 빗변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거 적어 드릴게요. 어떤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니?는 절대값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오고요. 알맹이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곱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제곱은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건데 결과가 어때요, 둘 다? 뭘로? A 제곱이랑 같지.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는 그냥 알맹이 제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위쪽의 식은 다시 바꿔봅시다. 이 놈은요. 제곱이니까 알맹이 그냥 제곱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알맹이 제곱하면 돼요. 이렇게. 이것이 AB의 선분 AB의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빗변의 길이 그래서 애초에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양변에 루트 씌우면 되죠. 제곱 풀어야 되니까. 근데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만 채팅하면 되겠네. 원래 제곱근 풀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는데 거리다 보니까 플러스 값만 적용. 그래서 여기 알맹이의 루트 안에 이게 몽땅 들어가면 되겠죠. 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정리가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걸 볼게요. 얘는 x1은 누구고요? x2는 누구였어? x1은 a의 x좌표고 그렇지. x2는 b의 x좌표잖아. 그럼 얘는 x좌표의 그냥 차이가 되겠네요. 맞죠? 얘도 어때요? y좌표 길이의 차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루트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건데 그 집어넣는 게 x좌표 길이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 차이의 제곱을 넣어놓으면 된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로 좀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제목부터 쓸게.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하필 그리기 차이 제곱의 합이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차이 제곱의 합.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x 좌표끼리 차이, y 좌표끼리 차이. 알겠죠? 괜찮니? 자, 그래서 원점 요거까지만 하고 갈게요. 원점과 A 사이의 거리는 차이 제곱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안에 차이는
앞에서 뒤로 빼든 뒤에서 앞으로 빼든 상관없이 우리 제곱할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x1 빼기 제로의 제곱 x 좌표 차이였고요. y 좌표의 차이는 y1 빼기 제로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결론은 뭐야? 빼기 0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a 점에 x 좌표 제곱 더하기 y 좌표 제곱의 루트 씌운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제곱의 합. 이게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자, 여기까지 개념 어려운 거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래쪽 거 빨리 풀고 가볼게요. 자, 빨리 구해볼까? 3분의 1이네. 여기 또 있네. 어떻게 가리지? 이렇게 가리고. 루트 안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4-2. 그렇지. 그러면 2의 제곱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또 더하기. y좌표끼리 차이는? 네. 4의 제곱. 네. 여기서 헷갈렸던 게 선생님 앞에서 뒤로 빼요. 뒤에서 앞으로 빼였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결국은 4의 제곱이랑 같잖아요. 그죠? 네. 차이 제곱으로만 기억하면 돼요. 괜찮니? 네. 그래서 이 녀석은 4 더하기 16. 자, 이거 다이어트 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잘 하잖아요. 이런 멘트 하면 안 되나? 20 어떻게 꺼내죠? 4 곱하기 5니까 2루트 5 이렇게 꺼내죠. 두 번째, 원점 사이 거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차이 제곱의 합인데 결론은 뭐야? 그냥 a 좌표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암산해보자. 16 더하기 9 루트 얼마? 5 넘어갑니다. 어때요? 쉽죠? 계속 쉽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쉽죠? 정말 쉽죠? 이게 유형 문제가 나오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건데 아직까지는 괜찮죠? 개념 익힌 가봅시다. 얼마나 말할까 그냥 진짜 별로 없어요. 자, 1번 봅시다. 수직선 위에 세 점이 있대요. 수직선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좌표표면 XY 좌표표면 다루다가 수직선으로 가면 오히려 막 헷갈려요. 이상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보세요. 그림을 그려놓고 수직선에 마이너스 3이랑 A점이에요. 플러스 3이 있대요. 플러스 3이 있대요. B점 이렇게. 그리고 C라는 어떤 모르는 좌표가 있는데 AC가 BC의 2배가 돼야 된대요. C를 잡아야 되는데 C를 파란색으로 잡아볼게요. AC가 BC의 2배가 돼야 된대요. C를 이 정도로 잡으면 즉 좌표를 X로 이렇게 잡으면 AC 길이가 BC 길이의 몇 배? 2배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가 A면 여기는 2A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괜찮니? 근데 길이가 이 BC가 아닌데. 네? 길이가 이 BC가 아닌데. 그러니까 AC 맞잖아. AC 길이가 BC 길이의 2배다. 그럼 누가 길다는 얘기예요? AC가 2배나 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C를 잡아볼 텐데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면 이제 계산해보자고. 자, AC 길이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수직선상에서? 그냥 빼요. 갑자기 멘붕 왔니? AC 요거 X 빼기 빼기 3 해요. 빼기 3 빼기 X를 해요. 차이는 맞잖아. 그지? 잘 빼자. 그렇지. X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AC 길이는 차이의 절대값이다. 그래서 X 빼기 빼기 3 하고 절대값 씌워놓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BC는요? 조용히 대답해 볼래? X 빼기 3 해놓으면 돼.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식 자체는 AC가 절대값 X 플러스 3 길인데 이게 BC의 2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케이스. 케이스로 나눠요? 네. 근데 케이스 분류하기가 좀 귀찮아.
그럼 아까 절대값 없애버리는 게 알맹이만 제곱해버리는 게 있었죠. 이거 양변 제곱하면 되죠. 이해되나요?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제곱해도 같아야죠. 그래서 제곱하면 x 더하기 3의 제곱은 4배의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어, 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9는 4x제곱 빼기 24x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네요. 3x제곱 빼기 30x 더하기 27인가요? 는 빵. x제곱 빼기 10x 빼기 어디 가요? 겠죠?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 풀면 x가 2개야. 왜 x가 2개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처럼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지만 2배가 되도록 하는 게 이쪽 어딘가에도 있겠죠. 이쪽 어딘가에. A, C, B, C 이렇게 2배가 되는 상황. 지금은 2배가 넘지만 괜찮지? 갑자기 올려줬니? 응답바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값은 얼마예요? 1이거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표현해 볼게요. 1이면 어디입니까? 1이면 다른 사람 볼까? 여기가 0이라고 하면 1이 여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 오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거리 얼마예요? 4. 1에서 3까지 거리 얼마예요? 2. 그럼 2배 맞죠? 오케이, 맞네. 그 다음에 9는 이쯤 있다고 해볼까? 9. 그럼 마이너스 3에서 9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12. 3에서 9까지 거리 얼마예요? 6. 2배 맞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알겠죠? 밑에 풀이도 있으니까.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이제 여기 익숙한 놈이야.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래요. 와, 이거 정확히 차이 제곱의 합으로 가면 되죠? 맞나요? 별? 10이 어떻게 되나요? 루트 2 빼기 3의 제곱은 뭐의 제곱입니까? 2 빼기 3의 제곱은? 그러니까 공식은 2 빼기 3의 제곱인데 2 빼기 3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겠죠. 또? A제곱. 요 녀석이 루트 10이다. 너무나 쉽다, 그치? 그러면 A제곱이 9가 되어야 하니까 A는 제곱근 풀면 루트 9는 3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양수 A 값 구해라. A는 3이야. 조용! 넘어갈게요. 발전 문제 704번 보겠습니다. 너무 좋지. 요거는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차이 제곱의 합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이 제곱으로 합으로 표현된 식을 두 점 사이 거리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요거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는데 원점, A, B, E, 1 이렇게 세 점이 있어요. 그렇다 치고 이 식을 해석해 보래. 그래서 이 식을 두 점 사이 거리로 해석을 해보자고. 그럼 첫 번째 건 잘 봐. 이 식을 이렇게 적으면 우리 원점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루트 A제곱을 A 빼기 0의 제곱 그리고 B제곱을 B 빼기 0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가 돼요? A, B와 0, 0 사이의 거리로 해석이 가능하죠. 차이 제곱의 합이니까. 이해되지?
너도 졸려? 아니야? 힘이 없어 보이니? 이렇게.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오, 여기는 모양이 보이잖아. 요 녀석 한 점, 요 녀석 한 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하기를 a, b와 뭐 2,1 사이의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모르는 점은 뭐야? a, b만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좌표 평면상 이걸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0,0은 여기 있고요. 2,1은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 b를 찍을 건데 예를 들어서 a, b가 이 정도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는 a, b와 원점 사이의 거리야. a, b와 원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b와 2,1 사이 거리니까 요 거리 합한 거래. 그럼 지금 볼 거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이거 길이가 언제 최소겠니? 묻는 거예요. 얘보다 짧게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하지. a, b가 여기 있으면 어때? 원점 거리와 2,1 거리 더 짧아졌죠? 언제 제일 짧아지겠니? 한 이쯤 내려오면 되니? a, b가 여기 있으면 원점 거리와 2,1까지 거리 조금 짧아지긴 했어요. 그죠? 얘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있니? 언제겠어요? 최단 거리는 직선 그을 때야. 그 말은 원점에서 2,1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위에 어딘가에 a, b가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맞지? 여기에 a, b가 있다라고 하면 a, b에서 원점까지 거리는 요만큼이고 a, b에서 2,1까지 거리는 요만큼이잖아. 그 길이 합이 결국은 이 선분의 길이인 거죠. 요 선분의 길이인 거지, 그지? 이게 제일 짧은 길이겠죠. 이해되나요? 결론은 A, B 구할 필요 있어, 없어? A, B는 여기 0,0과 2,1 연결한 선분 위에 아무 데나 있으면 돼. 그때의 최소 값은 뭡니까? 빨간색 길이와 여기 초록색 길이 더한 결국은 0,0과 2,1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이거 해석 괜찮니? 네, 그래서 식을 보고 두 점 사이 거리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의 거리는 루트 초영아 거리는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최소값은 루트 5야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의 모양을 보고 두 점 사이 거리구나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해석해 봅시다.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거는 차이 제곱의 합이었으니까 x 좌표끼리 차이는 a, 겠죠, 그죠? 얘는 1, 겠죠? 두 번째는요, b, 겠죠? 여기는 0, 겠지. 이거의 거리야. 두 번째 거는요, a, b와 0, 이거 조심해야 돼. 1이지. 왜? 우리 차이 제곱을 할 거라서. 이거의 거리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방금 거랑 똑같습니다. 또 가볼게요. 자, 1,0은 좀 크게 그리자. 여기 있어요. 0,1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a, b는 지금 제약이 그냥 실수라고 했으니까 어디든 막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죠? 제일 짧은 거리는 어디겠니? 그렇지. a, b가 여기 있으면 이거 길이 더하기 이거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언제 제일 짧아요? 직선으로 볼 때가 제일 짧지. 여기 직선으로 그렸을 때 위에 있는 점이기만 하면 그죠? 위에 있는 점이기만 하면 어떤 의미?
요거 길이 더하기 요거 길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뭘 구하면 돼? 1,0과 0,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최소값은 1,0과 0,1 사이의 거리라고 해도 되고요. 얼마입니까? 이거 바로 구하자.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루트 2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이 도형 자체가 어떤 도형입니까? 직각삼각형이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몇 대 몇 대 몇을 만족해요?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하는데 마침 길이가 1이잖아. 그치? 그럼 빗변의 길이는 루트 2 이렇게 바로 도출해도 돼요. 시간 없네요. 네. 316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제 유형 문제들 쭉 풀고 넘어갈게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뭐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미 해석을 해볼게요. A라는 3,-2, B 1,-4. 얘네들은 딱 고정된 점이죠. 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냥 점이 아니라 X축 위에 있는 점이래요. X축 위에 있으면 어떤 특징을 가져요? 절편을 가집니다. 아니고요. Y가 어려운 거. Y가 0이다. 좋아요. 자, 여기서 3, -2 여기가 A 점이고 그 다음에 1, -4 여기 점이다 B 라고 하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임의로 찍으면 뭐 이런 점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점을 P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이 점도 될 수도 있고 이 점도 될 수도 있고 뭐 이 점도 될 수도 있고 이 점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Y좌표가 항상 0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 점을 미지수로 두기 시작을 할 건데 그 녀석을 특징에 따라서 X좌표는 뭔지 모르겠어요. Y좌표는 0이에요. 이렇게 두면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A점에서부터 B점에서부터 거리가 같대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거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면 지금 거리가 다르잖아요. 이런 점 말고 거리가 같은 한 요 정도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거리가 같더래. 이 점이 뭐니?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괜찮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PA 거리와 PB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식 세워볼게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그랬지. 미안하다. PA 거리와 PB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요? 루트부터 시작하지. 근데 루트 있으면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곱해 놓으면 알맹이만 비교해도 되죠. 그런데 얘네 둘이 거리가 같으면 제곱해도 거리가 같아야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루트 벗겨냈다라고 생각하고 P가 x, 0, A는 3, -2야.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차이 제곱의 합.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B는 1, -4예요. 그래서 P가 x, 0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식 쓴 거야. 정리하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더하기 4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하기 16 이거 정리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서 x 찾을 수 있죠. 이거 x가 의미하는 반은? 찾고 있나요? 혹시? 4x는 얼마야?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좌변은 13, 우변은 17, 17 넘기면 -4 이렇게 되겠잖아. x 얼마? -1. 이 의미가 뭐야? P의 x좌표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럼 P의 좌표는 -1, 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엄밀히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갖다 놔야 P를 여기다 갖다 놔야 얘네들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만한가요? 네,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Y축 위의 점을 미지수로 놓으면 되죠. 뭐라고? 그렇지, 0, X라고 둬도 되고 좀 네, 일반적으로 Y라고 두니까 이때 Y에 대한 또 2차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정리하면 Y 1차 방정식 풀면서 Y 값이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점의 특징이 있으니까 미지수로 둘 때 그거 참고해서 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외심 넘어갑니다. 왜요? 네. 318페이지로 가볼게요. 내분적 외분점을 하기 위해서지. 야, 지금 뭐 했대? 지금 두 점 사이 거리 밖에 했대. 있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갈 거잖아요. 네. 또 이거 여기까지 또 숙제가 2, 3, 4거잖아요. 상호 돼요. 네. 자, 거리 제곱의 합이 치수인 점이 잡혔는데 뭐 제목은 그렇고요. 식을 잘 봐. A와 B 두 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두 점이 찍혀져 있고 X축 위의 임의점 P에 대해서 이번에는 길이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최소값과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래. 그런데 P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X축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하면 돼? P는? 그렇지.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0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말에 따라 AP 제곱은 A와 P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제곱의 합만 적어주면 되겠다. 어떻게 되나요? 안 돼. P니까 A, P. A, P. X-2, 2-X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0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AP 제곱이고요. 더하기 소영아, BP 제곱은? P 주고. 그 3 빼기 X 빼기 4로 하는 게 조금 보기 편하겠죠. 더하기 1. 1의 제곱 1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됐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제 한 번에 갈게요. X제곱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이 두 개. 1차는 앞에 거는 마이너스 4X, 뒤에 거는 마이너스 8X 더하면 12X. 상수항 해봅시다. 4, 9, 16, 1. 30. 잘하네. 됐나요? 4, 9, 16, 1. 4랑 16, 20, 9랑 1, 10, 30. 이것의 최소값이래.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x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맞나요? 완전제곱으로 고쳐보면 되겠지. 는 완전제곱 어떻게 고칩니까?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즉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완전제곱 1차 개수의 절반 3제곱 빼기 9를 해야 상수항이 상쇄가 되면서 똑같겠죠. 쌤, 우선 약분은 못해요? 네, 못해요. 약분을 하면 안 되죠. 뭐냐면 이런 건 되지. 뭐 2x가 4다라고 하면 x는 2,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양변을 2로 나눈 거잖아. 맞지? 이거는 등식의 성질이 그렇다라는 거고 여기는 2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30이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등호가 있니? 뭔가 양변이라고 할 게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2로 나눠서 얘가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5예요라고 하면 틀린 얘기야. 같지가 않잖아. 함수가 문제. 그러니까 이거 봐봐. y는 2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0이다. y는 2로 나눠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5랑 같은 함수니? 그건
아니잖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로 나누면 이제 큰일 납니다. 대신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라. 즉 x절편을 찾아라 라고 하면 는 0, 는 0인 지금부터는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지. 이때는 이제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니까 얘네들의 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문제가 없어. 2를 나누거나. 그런데 이거를 2로 나눈다? 이거는 잘못된 연산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돌아와서 요겁니다. 전개하면 2배의 x 빼기 3 전체 제곱 빼기 18 더하기 30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따구로 생겼겠지, 그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그렇지. 3,12 이렇게 되겠어요. x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 12 이렇게 된다. 결론은 미지수로 두고 식 세워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 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개념이 있나요,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삼각형 모양의 결정인데 여기서는 참고할 것만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삼각형 종류는 뭐가 있어요? 직각배 같은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직각삼각형 있고요. 특징이 있는 삼각형. 이등변. 알았지. 이등변 삼각형. 또 정삼각형.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은 같다. 어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정삼각형은요? 세 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 문제 봐봐. 세 점이 딱 주어져 있네, 그지?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삼각형이니? 그래서 1번, 2번 단계별로 해보란 얘기야. 1번은 뭐야? 변의 길이를 구해보래. 귀찮지만 해야죠, 그죠? AB 길이 구해볼까요? 루트 차이 제곱의 합. 가인이부터 해볼까? 2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서 얼마야? 20. 그래서 얼마야? 잘했고요. 그 다음에 BC. 조용.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6제곱. 그래서 얼마야? 잘했고요. 얘는 그냥 루트 40으로 둡시다. 별 CA, AC 길이는요? 루트 안에 4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2의 제곱 아까 루트 20이었죠, 그죠? 그러면 얘네 관계가 일단 AB 길이와 CA 길이가 같죠? BC 길이는 다르니까.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여요? 네. 그리고 하나 더. BC가 지금 루트 40으로 제일 길잖아. 얘네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니? 이 녀석을 A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B라고 하고 이 녀석을 C라고 해볼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야? 20 더하기 20이지. 이게 얼만데? 40이잖아. 이게 누구야? C 제곱이지. 그럼 뭐야 이거? C를 빗변으로 하는, 즉 BC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야. 결론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 없어요. 이등변인데 직각인 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들어갔니? 네, 그래서 길이를 판단하는 게 응용이 된 거고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적용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길이를 구해보세요예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많지? 이게 뭐야?
내분점을 해야 되는데. 자, 파토스 중선 정리, 중선 정리인데 여기서 중선은요 의미가 중선이 뭔가요? 중선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 대변의 가운데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을 중선이라고 해요. 중점 연결 선분이라고 해서 중선.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A점에서 A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 BC의 중점인 M이라는 점으로 그었어요.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선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무게 중심 얘기할 때 나오죠. 참고 삼아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그래서 무게 중심 또 배울 거니까 중심은 삼각형 중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선을 그려보면 네, 지금은 AM이라는 중선 하나 그려놨잖아, 그치? 그럼 꼭지점 B에서도 AC의 가운데 점을 연결하고 C에서도 AB의 가운데 점을 연결하면 정확하게 한 군데서 만나는데 이걸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요, 혹시? 외심, 내심, 무게중심 요 3심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쨌든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중선이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요거는 앞에 봐봐.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어디 있나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AM 어디 있나요? AM. 오, 중선 길이네. 그렇지? 그 다음에 BM 어디 있나요? 요거예요. 그런데 사실 BM이랑 CM이랑 같죠? 그래서 BM 써도 되고 CM 써도 되고 그거 제곱 더하기 제곱한 것에 2배가 되더라. 이 관계가 중선정리예요. 지저분하죠, 그죠? 그래서 모양으로 좀 기억을 합시다. 삼각형에서 중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마치 우리 집처럼 생각해 볼게요. 집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얘네들 아파트 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 집을 보통 우리 전원주택 생각하면 이렇게 뾰족한 집 생각하잖아요. 초가집 아닌가요? 초가집은 좀 다르지. 초가집은 그냥 그런 걸로 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 진짜 버섯도 아니고 버섯이 뭐야? 그래서 뾰족한 집의 이 부분을 우리가 지붕이라고 앞으로 부릅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붕 길이 제곱해서 더할 거야. 네. 지붕 길이 제곱해서 더한 거는 중선 그려놨으니까 중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선 길이 제곱이랑 또 중점 연결했으니까 아까 이 길이랑 같다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곱해서 더한 것에 몇 배? 2배다. 그래서 집을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볼게요. 이 증명 방법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거예요. 준비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좌표 평면상으로 옮겨 놔볼게요. 어떻게 옮길 거냐면 여기 중점 M을 원점으로 보내겠습니다. 괜찮죠? 원점은 0,0이지. 그래서 아래쪽 그림처럼 이렇게 0,0에다가 중점을 보내놨어요. 그런데 중점은 BC 선분의 가운데 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점 M에서 C까지 거리나 B까지 거리는 같아야겠죠. 괜찮니? 지금 여기 세팅해놓은 거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점을 원점에다 갖다 놨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양수가 되겠고 왼쪽으로 가는 게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라는 점의 좌표를 얘가 지금 X축 위의 점이니까 C, 0 이때 C를 양수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거리, 즉 중점 M에서 C까지 거리가 C다라고 되는 거지, 그지? 요 길이가 C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점이니까 B에서 중점까지도 거리가 C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원점에서 왼쪽으로 거리 C니까 좌표로 따지면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B점의 좌표를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밑변에 중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음으로써 좌표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꼭지점인 A는 임의에 A, B로 뒀습니다. 얘는 룰이 없잖아, 그지? 얘가 뭐 Y축 위에 있다던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아까 그 구해보는 거예요. 아까 뭐였니? 지붕 길이의 제곱의 합이지, 그지? 그래서 구해보는 거야. A, B 길이 제곱 더하기 AC 길이 제곱을 구해볼게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진 식을 쓰면 되네요. A, B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 X 좌표 길이 차이의 제곱이야. 차이하면 얼마입니까? A 빼기 C지. 맞나요? 그래서 A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 길이는 B 빼기 0이니까 B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지금 선분 AB의 제곱을 구한 거야. 더하기 두 번째 AC는요? 별아 AC 제곱. 그렇지.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X 좌표끼리 차이 제곱이니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A 제곱은 2개, 2A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것의 2배 2AC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 2AC는 3쇄. C제곱 2개, B제곱 2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요 녀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선 정리가 중선의 길이 제곱과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 합이었죠. 그죠? 그래서 AM 길이 제곱 더하기 CM 길이 제곱 해봅시다. 그럼 AM 길이는 A점과 원점 사이 거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겠고요. 더하기 CM 길이는 길이가 C였으니까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때? 요거를 몇 배 하면? 딱 2배 하면 나오죠. 그래서 2배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네,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로도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기도 하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는 내용이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나머지도 다 좌표로 세팅해서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케이, 드디어 게임이 원하는 대로 왔네요. 저거 어려워요. 어? 이거 학교에서 배웠니? 혹시? 네. 내분점, 외분점? 네. 어려웠어? 몰라요. 기억이 안 나? 네. 선생님 개념을 사람들 어. 문제 유형 응. 어려웠어. 그래요? 어떻게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우냐지 뭐. 다 외우긴 하는데. 응? 문제가 못 외워서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고. 문제 해석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뭐 몇 대 몇, 내분이다, 외분이다를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식 적용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분과 외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할까요? 네. 내분점, 외분점에서 분은 나눈다라는 의미였고 여기서 내는 안쪽 의미예요. 실내화, 실외화라고 불렀지. 실내화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신는 신발. 실내가 어디야? 건물 안. 실외화. 그때 외는 바깥. 그럼 해석을 해봐. 선분이 있는데 내분점이래요. 어디를 나눈다? 안쪽을 나눈다. 외분점이래요. 어디를 나눈다? 바깥을 나눈다. 나누는데 바깥을 나눈다.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지? 어쨌든 안쪽을 나누냐, 바깥쪽을 나누냐 거기에 따라 용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 보면 되겠죠?
수직선에 점 A와 B가 있어서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길이가 실제 길이가 MN으로 이렇게 쪼개진대. 누구를 기준으로? P를 기준으로. 그랬을 때 A, B 전체를 P가 어떻게 나누고 있니? 길이를. M과 N의 길이도 나누고 있지. 그런데 P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A와 B 사이에 사이에 있지. 즉 안쪽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A, B를 나누는데 안쪽에 있는 점이다라고 해서 내분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상 안쪽에 있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길이가 실제 길이가 MN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거는 이 길이 실제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길이의 비율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길이가 MN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까? 여기가 길이가 5고 여기가 3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길이가 10이고 여기 길이가 6일 수도 있고 여기 길이가 15고 여기 길이가 9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비율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P라는 점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랑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5대 3을 만족하는 내분점이라는 얘기는 얘는 전부 몇 대 몇이에요? 요거 대 요거 5대 3이잖아요. 그죠? 괜찮니? 그럼 5대 3으로 내분한다는 얘기는 그 비율이 5대 3이야. 안쪽에 나누는 점이야. 이걸 우리가 내분점이야 라고 할 거라고요. 괜찮니? 네. 그래서 내분점은 우리가 기준으로 보고자 하는 선분 안쪽에 있다. 그래서 왼쪽 가볼게요. 자,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대 BP가 M 대 N. 여기서는 사실 이게 MN이라고 하면 앞으로 선생님은 이거를 실제 길이와 비율로 구분을 좀 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실제 길이로 표현하기로 하고 비율로 하면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꼭 치겠습니다. 실제 길이는 MN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율을 따지면 M 대 N이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할게요. 알겠죠? 쳐놓으세요. 어감이 보세요. 좆된. 그 녹화하는 조이 댄스. 아 맞아. 우리 엄마한테 이거 들어줘야 돼. 네. 조이 댄스 됐네 해가지고 뭐라고 줄이면 조이 댄스 됐네. 아 너무 웃긴다. 그래서 이거를 안쪽을 나누는 점이면 내분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볼게요. 똑같은데 점 A와 점 B가 있어서 선분 AB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분 안쪽에서 어떤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연장선 위에다가 찍을 거야. 연장선이면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연장선 위에 지금 Q라는 점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뭘 만족하냐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와 B에서부터 P까지 거리를 재봤는데 이게 바깥쪽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야. 그게 몇 대 몇? M 대 N이다. 그러면 Q가 선분 AB 안쪽에 있니? 바깥쪽에 있니? 바깥쪽에 있어요. 이러면 외분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내분점이냐 외분점이냐라는 거는 우리가 나눌 선분 안에 들어있냐 밖에 들어있냐 밖에 있냐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바깥쪽이 연장선이 지금은 Q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찍었지만 왼쪽에다가 찍을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아래 그림처럼 A, B가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연장선이 물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에서부터 Q까지 거리는 이제 요만큼, B에서부터 Q까지 거리는 요만큼이지. 아까 길이 B가 달라졌네요. 그죠? 첫 번째 그림은 A에서부터 Q까지 거리가 B에서부터 Q까지 거리보다 훨씬 길었잖아. 어쩔 수 없이 길을 수밖에 없죠. 멀리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외분점을 왼쪽에다 갖다 놓으면 어때요? A에서 M까지 거리가
B에서 M까지 거리보다 B에서 Q까지 거리보다 짧아지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 대 N으로 외분한다에서는 M이 크냐 N이 크냐에 따라 연장선 위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가 정해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M이 클 때와 N이 클 때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겠어요. 이것을 외분점이라고 한다. 괜찮니?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요 밑에 참고사항 요거는 별표 칠게요. 뭘까요? 요것만. 위에 내분점 밑에 참고.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한대요. 내분한대. 1대1 내분. 그러면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보면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을 때 1대1 내분한다는 건 똑같은 길이로 나눈다는 얘기죠. 똑같은 길이로 나누려면 정확히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하니까 여기는 사실 미드 포인트라고 해야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1대1 내분은 중점이다. 그리고 이따가 다음 시간이겠네요. 중점 좌표 구하는 거 할게요.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개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내분점, 외분점을 수직선상에서 한번 도출을 해보고 이거를 XY 좌표 평면상에서도 도출을 해볼게요.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관련된 좀 주의사항들 정리하고 유형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네.